여러분, 만약 카지노에서 룰렛을 돌리는데 칩을 걸기도 전에 딜러가 내 돈의 절반을 그냥 가져가 버린다면 게임하시겠습니까? 미친 짓이라고 욕하고 나오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매주 수천만 명의 한국인이 이 말도 안 되는 게임에 줄을 섭니다. 심지어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면서요. 앉아서 매주 수백억을 쓸어 담는 기막힌 사업, 로또. 조작설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 설계입니다. 오늘 로또가 절대 망할 수 없는 이 소름 돋는 시스템을 아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일단 로또 한 줄에 1,000원을 내면 이 돈이 어떻게 쪼개지는지부터 추적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1,000원 내면 1,000원이 당첨금 통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완전히 달라요. 1,000원 중에서 당첨금으로 돌아가는 건 딱 절반인 500원 뿐이거든요. 나머지 500원은 애초에 당첨금이 될 생각이 없는 돈이에요. 이 500원의 행방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 로또의 진짜 수익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덩어리가 복권 기금인데요. 약 350원 정도가 여기로 들어가요. 쉽게 말해서 정부 금고로 직행하는 거죠. 그 다음 70원에서 80원 정도는 판매점 수수료로 빠져요. 편의점이든 로또 전문 판매점이든 로또 한 장 팔 때마다 이만큼이 판매점 사장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은 50원에서 60원은 동행복권이라는 운영사가 가져가는데 이 회사가 로또 용지 인쇄하고 추첨 시스템 돌리고 전국 판매망 관리하고 당첨금 지급까지 다 맡아서 하거든요. 이걸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해 볼게요. 친구 10명이 모여서 각자 10,000원씩 걸었어요. 총 10만 원이 모였죠.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한 명이 상금을 가져가는 게임을 하는데 규칙이 좀 이상해요. 우승자가 10만 원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5만 원만 받고 나머지 5만 원은 게임을 주최한 사람이 장소 제공비라면서 챙겨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또의 본질이에요. 참가자들이 낸 돈의 절반만 당첨금으로 풀리고 나머지 절반은 운영 측이 무조건 확보하는 구조인 거죠. 다른 비유도 해볼게요. 반만 돌려주는 저금통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저금통에 1,000원을 넣으면 500원이 그냥 증발해버려요. 나머지 500원만 저금통 안에 남는 거죠. 근데 이 저금통은 가끔 대박이 터져서 누군가한테 안에 있는 돈을 왕창 쏟아주기도 해요. 그게 1등 당첨인 건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넣은 돈에서 나온 거잖아요. 로또 회사 돈은 단 한 푼도 안 들어가요. 수학적으로 기대값을 계산해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져요. 1,000원을 내면 평균적으로 약 500원 정도의 가치만 돌려받는 게임이에요. 100번 로또를 산다고 해볼게요. 10만 원을 쓰는 건데 이 중에서 평균적으로 돌려받는 건 약 5만 원 정도예요. 물론 5등 몇 번 걸려서 5만 5천 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한 번도 안 걸려서 0원인 사람도 있죠. 근데 전체 평균을 내면 약 절반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로또를 사는 사람은 구조적으로 손해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감이나 운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확정된 사실이에요. 반면에 로또 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들어오는 돈의 절반만 내보내는 구조잖아요. 1조 원이 들어오면 5천억만 당첨금으로 내보내면 돼요. 나머지 5천억은 복권 기금, 판매 수수료, 운영비로 나눠 갖는 거죠. 이러면 수학적으로 손해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항상 적으니까요. 1등 당첨금이 100억이든 500억이든 1천억이든 전혀 상관없어요. 그 돈은 어차피 구매자들이 낸 돈에서 나가는 거지 로또 회사가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는 게 아니거든요. 더 재미있는 건 1등 당첨자가 없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 당첨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 주로 이월돼요. 로또 회사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음 주 1등 당첨금이 커지는 거죠. 근데 2월이 되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요. 뉴스에 로또 1등 당첨금 100억 돌파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안 사던 사람들도 이번에 한번 사볼까 하면서 지갑을 열거든요. 저도 솔직히 2월 됐다는 소식 들으면 평소보다 더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결국 2월이 되면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로또 회사는 더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1등이 안 나와서 당첨금을 안 줬는데 그게 오히려 돈을 더 벌게 해주는 아이러니한 구조인 거죠. 당첨금 구조도 좀 더 자세히 뜯어볼게요. 4등이랑 5등은 당첨금이 고정이에요. 4등은 5만 원, 5등은 5천 원으로 판매량이랑 상관없이 정해져 있죠. 근데 1등, 2등, 3등은 판매량에 비례해서 당첨금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사람들이 많이 사면 당첨금 풀이 커지니까 1등 당첨금도 덩달아 커지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많이 사면 살수록 1등 당첨금은 커지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들어온 돈의 절반만 나가니까요.
그러면 1등에 당첨되면 실제로 얼마를 손에 쥘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해요. 예를 들어서 1등 당첨금이 100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00억 다 받는 거 아니에요. 복권 당첨금도 소득이라서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세금 구조가 구간별로 다른데 3억 원까지는 22%를 떼고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3%를 떼요. 100억 당첨이면 계산해보면요. 3억까지 22%니까 6,60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97억에 대해서 33%니까 약 32억 1천만 원이 또 세금으로 빠져요. 합치면 대략 32억 7천만 원 정도가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100억 당첨됐다고 좋아했는데 실수령액은 약 67억 3천만 원 정도인 거죠. 3분의 1 가까이가 세금으로 나간다고 보면 돼요. 물론 67억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평생 일해도 못 버는 돈이고 강남에 아파트 사고도 남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67억도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각자 1,000원, 2,000원, 5,000원씩 낸 돈이 모여서 한 사람한테 67억이 가는 거예요. 나머지 수백만 명은 다 잃은 거고요. 그러니까 로또 1등 당첨금은 당첨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행운이지만 전체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그냥 돈의 재분배예요. 새로운 돈이 생긴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서 조금씩 걷어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구조인 거죠. 자, 이제 당첨 확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1등 당첨 확률이 814만 5,060분의 1이에요. 이 숫자를 들으면 대부분 되게 낮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실제로 이게 얼마나 낮은 확률인지 체감을 잘 못하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쌀 800만 알이 바닥에 쫙 깔려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쌀 한 톨이 대략 0.02g 정도 하니까 800만 알이면 약 60kg이에요. 쌀 4가마니 정도 되는 양인데 이걸 바닥에 쫙 펼쳐놓고 그 중에 빨간 쌀이 딱 한 알만 섞여 있는 거예요. 눈 감고 손을 넣어서 그 빨간 쌀 하나를 정확히 집어야 1등이에요. 시간으로도 계산해 볼게요. 매주 한 장씩 산다고 치면 1년에 52장이에요. 814만 장을 다 사려면 몇 년이 걸리냐? 814만 나누기 52 하면 약 15만 6천 년이 나와요.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게 약 1만 년 전이에요. 피라미드 지은 게 4,500년 전이고요. 인류 문명 전체 역사를 다 합쳐도 1만 년인데 15만 년이면 인류 문명 역사의 15배예요. 이게 로또 1등 당첨 확률의 진짜 현실이에요. 1초에 로또 한 장씩 쉬지 않고 산다고 해도 814만 장을 사려면 약 94일이 걸려요. 3개월 넘게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1초에 한 장씩 사야 겨우 814만 장을 살 수 있다는 건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확률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낮은데 왜 매주 1등 당첨자가 나오는 걸까요? 뉴스 보면 매주 나오잖아요. 지난해 기준으로 1등 당첨자가 763명이었거든요. 1년에 763명이면 매주 평균 14명, 5명 정도가 1등에 당첨된다는 건데 확률이 804만 분의 1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답은 간단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사니까 그런 거예요. 로또 한 회차당 판매되는 게임 수가 수천만 건이에요. 보통 2천만 건에서 3천만 건 정도가 팔리고 2월 되면 4천만 건 넘게 팔리기도 해요. 2천만 건이 팔릴 때 1등이 한 명도 안 나올 확률은 약 8.7%밖에 안 돼요. 반대로 말하면 91% 이상의 확률로 1등이 최소 한 명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요. 나한테는 814만 분의 1이라는 기적 같은 확률이지만 로또 회사한테는 그냥 예측 가능한 통계예요. 매주 수천만 건이 팔리니까 매주 누군가는 당첨되는 건데 그 누군가가 내가 될 확률이 814만 분의 1일 뿐인 거죠. 개인한테는 기적 같은 확률이지만 전체 시스템 입장에서는 매주 당첨자가 나오는 게 통계적으로 당연한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번호를 잘 고르면 확률이 올라가지 않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에요. 어떤 번호를 고르든 확률은 똑같아요. 1, 2, 3, 4, 4, 5, 6을 고르든 7, 14, 4, 1, 28, 28, 35, 41을 고르든 완전 랜덤으로 17, 23, 31, 38, 41, 41, 44를 고르든 당첨 확률은 정확히 814만 5,060분의 1로 똑같아요. 왜냐면 로또 추첨기는 기억력이 없거든요. 지난주에 뭐가 나왔는지 모르고 이번 주에 뭐가 나와야 하는지도 몰라요. 매주 45개의 공이 들어있는 통에서 6개를 무작위로 뽑는 건데 그 공들한테는 저번 주에 네가 나왔으니까 이번 주는 쉬어라는 개념이 없어요. 매번 독립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못 받아들여요. 1, 2, 3, 4, 6이 나올 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직관적으로 이런 번호는 안 나올 것 같잖아요. 너무 규칙적이니까요. 근데 수학적으로는 1, 2, 3, 4, 5, 6이 나올 확률이랑 아무 의미 없는 불규칙한 조합이 나올 확률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실제로 201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로또에서 5, 6, 7, 8, 9, 10이 나왔거든요. 사람들이 조작 아니냐고 난리가 났는데 조사해보니까 정상적인 추첨이었어요. 우리가 보기에 이상해 보이는 조합이나 정상적으로 보이는 조합이나 나올 확률은 똑같다는 거죠. 저번 주에 나온 번호는 피해야 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번 주에 1, 2, 3, 4, 5, 6이 나왔다고 해서 이번 주에 1, 2, 3, 4, 5, 6이 나올 확률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814만 분의 1이에요. 인터넷에 로또 번호 분석 사이트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번 달에 잘 나오는 번호, 최근 10회차 안 나온 번호, 홀짝 비율 분석 이런 거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다 의미 없어요. 과거 데이터를 아무리 분석해도 미래 당첨 번호를 예측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로또는 매번 독립시행이거든요. 주사위를 던져서 6이 5번 연속 나왔다고 해서 다음번에 6이 나올 확률이 낮아지는 게 아닌 것처럼요. 그러면 번호 선택이 아예 의미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당첨 확률은 똑같지만 당첨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략은 있어요. 로또 1등 당첨금은 당첨자 수로 나눠서 주거든요. 이번 주 1등 당첨금 풀이 100억인데 1등이 10명이면 1인당 10억이고 1등이 1명이면 100억을 혼자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안 고르는 번호를 고르면 당첨됐을 때 나눠 가질 사람이 적어져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잘 고르는 번호가 뭐냐면 생일 기반 번호예요. 생일은 1일부터 31일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부터 30일까지 숫자에 사람들이 몰려요. 32 이상의 숫자들은 상대적으로 덜 선택되죠. 또 7의 배수 같은 예쁜 패턴도 인기가 많아요. 럭키 7이라고 해서 7, 4, 21, 28, 35, 42 이런 거 고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런 패턴은 피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복권 기금으로 가는 돈은 어디에 쓰이는지도 한번 볼게요. 지난해 기준으로 로또를 포함한 전체 복권 판매액이 약 6조 원에 가까워요. 이 중에서 복권 기금으로 조성되는 금액이 연간 약 2조 원 정도예요. 2조 원이면 웬만한 정부처 예산이랑 맞먹어요. 이 복권 기금이 어디에 쓰이냐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지원에 들어가고 공공임대주택 지원에도 쓰여요. 영구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건설할 때 복권 기금이 들어가거든요. 문화예술 지원에도 쓰이는데 한국 영화 중에 이 영화는 복권 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이 돈이에요. 예술의전당 운영비 일부도 복권 기금에서 나가고 동네 체육관이나 생활체육시설 짓는 데도 들어가고 다문화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같은 사회적 약자 지원에도 쓰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로또를 사는 건 일종의 자발적인 세금을 내는 것과 비슷해요. 1,000원 중에 350원은 나라에서 이런저런 공익사업에 쓰는 거잖아요. 누가 시켜서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내는 거예요. 이걸 두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이라고 비판하기도 해요. 실제로 로또를 많이 사는 계층이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굳이 로또에 기대를 안 걸어도 되잖아요. 이미 있으니까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로또라도 되면이라면서 희망을 걸게 되는 거죠. 반면에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5,000원으로 일주일간 꿈을 사는 거다라는 관점이에요. 5,000원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요즘 아메리카노 한 잔도 4,000원이 넘어요. 근데 이 5,000원으로 로또를 사면 일주일 동안 나도 당첨되면 어떡하지? 라는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당첨되면 회사 때려치워야지. 당첨되면 부모님한테 집 사드려야지. 당첨되면 세계여행 가야지. 이런 상상 있잖아요. 이런 상상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거든요. 5,000원으로 일주일간 이런 상상을 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구조를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나도 언젠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매주 5만 원씩 로또에 쓰는 건 솔직히 좀 비합리적인 소비예요. 5만 원이면 한 달에 20만 원이고 1년이면 240만 원이거든요. 240만 원을 로또에 쓰면서 언젠가 되겠지라고 기대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냥 5천 원짜리 꿈이야. 안 되면 말고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사는 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5천 원이고 그 5천 원으로 일주일간 재미있는 상상을 할 수 있다면 엔터테인먼트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정리하면 이래요. 로또는 꿈을 파는 사업이에요. 1등 당첨 확률은 814만 분의 1이고 어떤 번호를 고르든 이 확률은 똑같아요. 번호 분석하고 패턴 찾고 이런 거 다 의미 없어요. 산 사람들 돈의 절반만 당첨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절반은 나라와 운영 측이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로또는 수학적으로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들어오는 돈의 절반만 내보내니까 항상 남는 장사인 거죠. 1등 당첨금이 아무리 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돈은 구매자들이 낸 돈에서 나가는 거니까요. 2월 되면 오히려 더 많이 팔려서 이득이에요. 당첨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 전체 구매자들이 낸 돈의 일부를 모아서 몇 명한테 재분배하는 거예요. 로또를 사는 건 개인의 자유예요. 누가 뭘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이 구조를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건 다르다고 생각해요. 5천 원에 일주일간 꿈꾸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비싼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그 꿈이 현실이 될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 그리고 그 5천 원이 어디로 가는지 이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